자, 보시죠. 1세대 1주택에 일시적 2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판단, 검토, 비교표예요.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건 비과세야. 이건 과세야. 이건 몇 년 내에 팔아야 돼? 3년 또는 2년 또는 1년 그렇죠. 이 표를 읽는다는 얘기는, 이해한다는 얘기는 관련 규정을 모두 이해한다, 이해 못한다.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책의 특징이요. 앞에서 주저리 설명을 하고 나중에 뒤에다 표로 보여드립니다. 이게 표를 먼저 보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앞에 서술문을 읽어보시면 좋다는 얘기죠. 잠깐 표를 보죠. 양도 또는 종전주택 소득이, 종전 이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155조 1항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취득시기, 양도시기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했거나 조정 대상제 공고일 전에 취득했다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2년 거주 안 해도 되죠. 원칙적으로요. 그 다음에 주택 유형,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일반, 다중, 다가구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공동주택을 잠깐 기억하고 가셔요. 아파트는요, 주거 목적료로 쓰는 층수가 몇 층 이상은 아파트라고 해요? 5층 이상은 무조건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주거 목적료로 쓰는 층수가 4층 이하인 경우로서 주거 목적수는 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상인 것을 뭐라고 불러요? 열입이라고 불러요. 여기 층수 계산할 때에 지하층은 층수 계산에 안 집어넣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이에요. 다세대 주택은 주거 목적으로 쓰는 층은 4층 이하인 경우로서 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하인 것을 다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구분 등기가 되죠. 한 동에 12가구가 있다. 그럼 등기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12개라는 얘기가 돼요. 물론 중층형 경우는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다음에 단독주택에 여러분이 가장 애먹은 게 다가구입니다. 다가구는 절대요, 의뢰인이 사무실에 왔을 때 다가구 또는 보통 빌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다가구도 빌라라고 표현해요. 근데 보통 빌라는 원론적인 용어는 연립이에요. 근데 그냥 연립이고 다세대가 다 빌라라고 말할 뿐이죠. 대신에 우리는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어요? 단독주택인 다가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건축법 별표 1에 3호에 나오죠. 다가구 주택이라 하면 주거 목적료로 쓰는 층수가 몇 층일 것? 3층 이하일 것. 3개층 이하일 것. 주거 목적으로 쓰는 연면적이 얼마 이하일 것? 660평방미터 이하일 것. 그 다음에 몇 가구가 살아야 돼요? 19가구 이하가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조심할 때 이 세 가지는 절대적인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첫 번째, 주거 목적료로 쓰는 층수가 3개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장 주의할 사항이 1층에 있는 피로티요. 그 다음 옥탑에 있는 옥탑의 한 층짜리 집이요. 그러니까 피로티는 원론적으로 4면 중에 3면 이상이 뻥 뚫려 있어야 되고, 그 면이 절대 절반 이상을 반드시 뭘로 사용해야 돼요? 절반 이상을 주차장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절반을, 나머지 부분은요, 절반 이상이 나머지 전체 만약에 25라고 합시다. 그러면 16평방미터는 주차장을 썼다고 합시다. 나머지 9가 남았죠? 9는 절대 뭘로 쓰면 안 돼요? 절대 뭘로 쓰면 안 돼요. 뭐예요? 주택으로 쓰면 안 돼요. 다음에 옥탑이요. 옥탑이 90년대 초반까지는 수업이 낮다 보니까 물탱크식을 만들었었어요. 강제했었어요. 근데 90년 중반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상수도관을 전부 바꿨어요. 노후 다 교체하고요. 압력 펌프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상수도의 관에다가 곧바로 직관을 하게 되면 10층까지 물이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을 죽여서 물탱크에 넣어버렸어요. 그게 범죄 온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강제로 물탱크를 제거하고 있어요. 근데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거기에다가 집 한 채 만들어서 건사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 살면 한 달에 50만 60만 월세를 받을 건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불법 개조를 합니다. 불법 개조는 그 상태로 그냥 해도 괜찮아요. 전혀 괜찮아요. 근데 그 상태 그대로 바꾼 것은 건축법 위반은 논외로 치고요. 근데 대부분이 좁아요.
좁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단 증축을 해요. 증축을 하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있어요. 뭐라고 써졌냐면 건축물의 층수를 계산할 때는 어떤 층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면 주택 층수에 넣어버리겠다. 그럼 8분의 1 이하라고 한다면 안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8분의 1이 넘어요. 건축 면적의 8분의 1이 넘습니다. 왜? 증축을 하니까요. 왜? 거기에다가 싱크대 넣어야 되거든요. 화장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세 평이 늘어나게 되면 8분의 1이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모르죠. 하지만 아는 방법이 있죠. 제일 좋은 게 카카오 웹이에요. 저 카카오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옛날 다음이죠. 거기 가서 항공사진을 봐보세요. 그러면 지금 나온 게 2008년부터 현재까지 나와요. 2008년부터 현재까지 나온 걸 연도를 쭉 봐보세요. 그러면 면적이 늘어난 게 보일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드뷰를 보세요. 로드뷰 볼 때 그냥 로드뷰 보시지 말고요. 로드뷰를 분할해서 연도별로 볼 수가 있어요. 좌측, 우측이요. 그러면 로드뷰를 보면서 어디를 찾냐면 전기 계량기를 찾기 힘들어요. 근데 뭘 찾기 쉽죠? 로드뷰는 보여요. 그 집에 옆에 등에 벽에 붙어 있는 게 뭐가 보이죠? 가스 계량기요. 가스 계량기를 헤아려 보세요. 네, 가스를 해야 보니까 아무래도 옥탑에 가스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옥탑에 사람이 사는구나. 그럼 두 번째, 8분의 1이 넘는가 안 넘는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양도세, 상속증여세 전 재산제세만 해요. 기장 운영 안 합니다. 안 하는데 1년이면 수백 건 신고해요. 근데 지금까지 8년 동안 엄청나게 신고했겠죠. 그죠? 조사를 몇 번 받았을까요? 딱 한 번 받았어요. 딱 한 번이요. 저는 신고서를 보낼 때 세무서 직원이 그냥 오래 들어와서 재산을 처음 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끔 위조할, 고조할 전체를 써요. 법정부터 시작해서 유권에서 심판대까지 다 붙여요. 그래서 이래서 신고 내용이 적정하다. 근데 대부분이 전화가 안 옵니다. 첫째는 전화하는 사람이 몰라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재개발, 재건축은 몰라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면 그걸 딱 보면은 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현장 확인해야 돼요. 그럼 아까 제가 6억 5천 추징 당했어요. 그것도 심지어요. 모 세무서에서 세무조사에 무실적으로 조사 종결이 된 거예요. 근데 감사를 하면서 옥탑이 8분의 1 넘는 걸 보여진다. 그럼 8분의 1이 넘는지 또 어떻게 알아요? 아시죠? 항공사를 띄워보시면 오른쪽에 메뉴바가 있어요. 거기에 거리 재는 거, 그 다음에 면적 재는 거예요. 면적 잴 때 이렇게 사각형으로 꾹꾹 누르면 면적을 재거든요. 그 면적을 약간 보수적으로 재세요. 보수적으로 재서 8분의 1 넘는다. 그러면 현재 가봐야 돼요. 보수적으로 재봐도 8분의 1이 안 된다고 한다면 가봐도 8분의 1 안 됩니다. 대신에 뭐 팔면서 직전에 만약 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곤란하겠죠? 네, 그러니까 꼭 학생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건축물이 있다고 합시다. 자, 건축 면적을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이게 벽체의 중심선으로 하죠. 그것은 전형면 계산하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재야겠지만 항공사진은 여기가 뭐가 있어요? 지붕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붕 끝으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재보세요. 8분의 1 이하로 한다면, 1 이하로 한다면 해당 주택은 주택 층수에 안 넣을 것이다. 그래서 다가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다가구가 시행령 155항에 규정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가구란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주택을 보되 한 가구에 독립된 가구를 뭘로 본다? 한 주택으로 본다. 그 말은 본문이 무슨 이야기예요? 본문이 다가구를 뭘로 보겠다? 공동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일괄하여 매도하거나 양수한다면 단독을 인정해 줄게요. 그 다음에 시행령 163 2항 2호에 있죠.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할 때는 155조 15항을 준용한다. 다만 어떻게 한다?
초이스. 납세자가 선택한다. 주택수에 따를 때. 그러면 여러 선배님이 생각할 때 다가구 주택을 항상 단독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항상 단독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공동으로 가볼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다가구 주택이요. 언제 가장 많이 지어졌냐면 86년부터 90년 중반까지 가장 많이 지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 선배님들이 뭐하고 니크를 시켜야겠어요? 무엇과? 조특법 97조요. 조특법 97조가 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시기가 도래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지금 다 10년 넘었으니까 10년 이상 임대한다면 양도세 뭐할게? 100% 감면해줄게. 감면해줄게. 그럼 뭐만 내는데요? 농특세만 내는데요. 그러면 자, 강남의 역삼동에 다가구 주택을 왕창 팔았다고 합시다. 40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단독을 선택한다면 10중 8구 고가주택이겠죠. 그러면 12억 초과 상당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 사람이 2년 이상 거주했고 3년 이상 보유했고 등기된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세대 몇 프로까지요? 80%까지 적용했을 때 부담되는 세금, 지방세 꼭 포함해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그 가구가 10가구예요. 가장 큰 층이 아마 꼭대기층일 거예요. 4층일 겁니다. 4층은 고가일까요? 고가 아닐까요? 고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곧바로 4층은 통째로 비과세줘버려요. 공동을 선택해가지고 1, 2층을 모두 뭘로 해요? 조특법 감면시켜 해버려요. 그러면 농특세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한 층은 전액 비과세지, 나머지 층은 조특법에 따른 감면세에 대한 20% 농특세만 부담하면 되죠. 뭐 어느 쪽이 좋을지는 누구도 몰라요. 근데 여기 하나 맹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86년부터 90년 중반까지 지어진 집인데 그 집에 과연 5호 이상을 임대를 했을까요? 그것도 뭘로 입증해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뭘로 해야 돼요? 방법은요, 가스, 전기, 수도입니다. 자, 가스를 썼다는 얘기로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뭐, 전기 마찬가지니까 그걸로 입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관계없어요. 조특법 97조만큼은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세무사 등록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또 의문점이 임대사업을 했으면 임대분에 대한 간주임대료 플러스 월세에 대한 종합소 신고를 했을까 안 했을까? 그건 논의로 합시다.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해봐야 부가정책기가 이미 경과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좀 장황했는데요. 보유기간 2년 이상, 양도주택 거주기간, 저집이 전출일. 왜냐하면 원칙은 주민등록에 따르되 원칙과 사실이 다른 어쩔래? 45선이에요. 그 다음에 부칙에 따른 2017년 8월 2일이 무슨 날이에요? 정부 대책 발표 날이에요. 그날 이전에 취득했다면 필요 없다. 조정 대상 이건 말건. 그 다음에 2000년 8월 1일 취득계약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세가 이건 부칙에 있는 내용이에요. 라고 한다면 해당 주택 2년 거주 안 해도 관계없죠. 그 다음에 양도 취득가, 양도 시가가 12억,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은 12억 초과분이 고가주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취득시가, 취득시가의 취득가액의 의미가 뭐예요? 취득시가란 말과 취득가액이란 말이 이퀄, 이게 동급일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취득시가는 말 그대로 96조에 그랬죠. 실지 양수자와 양도가 실지 거래한 금액을 이하 뭐라고 부르자? 실지 거래가액으로 부르자. 그럼 90조 1항 2호 과목에서 취득시가는 시가에다가 취득 부대비용 등 관련 비용을 더한 것을 뭐라고 부르자? 취득가액이라고 부르자. 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소득세법령에 기타 필요금의 용어가 있어요? 없어요? 기타 필요금이요. 어디에도 없어요. 네? 97조의 제목이 뭐죠? 필요경비예요. 필요경비는 크게 안에 4가지가 있어요. 취득 실가, 그 다음에 양도비용, 그 다음에 자본적 주출비용이죠. 이걸 다 더해서 뭐라고 불러요? 취득 가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도 말씀드린 시행령 163조 9항에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한다면 상속 증여 당시에 평가액을 뭘로 본다? 취득가액으로 본다? 취득시가로 본다? 취득시가로 봅니다. 그래서 다 세 개를 뭐라고 불러요? 원론적으로 세법에서는 필요경비라고 부르죠. 그런데 모든 제한제세 관련 신고서에 취득가액과 양도비용, 자본주출비용을 따로 구분해 쓰죠. 쓰다 보니까 양도비용과 자본주출비용 뭐라고 부를 뿐이에요? 기타 필요경비라고 부를 뿐이에요. 우리 소득세법 이용과세는 용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취득 원인은 뭐 증여일 수도 있고 뭐 교환일 수도 있고 매매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왜 필요해요? 이게 혹시 증여받을 수가 있거든요. 증여받았다고 한다. 상속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상속 개시는제 망자와 동일세대 상태라고 한다면 비과세는 거주기간을, 보유기간을, 동일세대 기간을 뭐해서? 통상해서 비과세를 하죠. 증여도 마찬가지죠. 증여받은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수증자와 증여자가 동일세대 상태라고 한다면